엄청 유명한 톰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상악이 내가 알기로는 중심선이 한 6mm 이상 틀어져 있어요. 근데 뭐 세계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이제 얘기도 하고 매력적이죠. 딱 그곳만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웃을 때 한쪽은 잇몸이 많이 보이고 한쪽은 덜 보이고, 그래서 입술이 한쪽만 올라간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그냥 웃었는데 내가 웃으면 뭐 기분 나쁘게 웃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면외과 박재봉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정말 유명한 이제 관상 역술가 무한도전에 나오셨던 분이 정영돈님 채널에서 최악의 관상 1위로 좀 꼽은 얼굴이 좀 커뮤니티에도 돌고 얼굴형과 또 연관이 커서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환자분들이 관상 얘기를 조금 하시긴 하던데 미디어에서 요즘에 관심이 좀 있나 보네요. 사실 저는 관상은 그렇게 잘은 모릅니다. 매년 이제 연초마다 뭐 관상이나 사실 이런 게 화제가 되다 보니까 유명하신 역술가님 관상을 되게 잘 보시는데 최악의 관상으로 이제 뽑은 얼굴형이 있거든요. 얼굴 비대칭입니다. 심하게 너무 현저하게 좌우가 안 맞은 얼굴이 상당히 좋지 않다 관상이. 아무래도 얼굴의 비대칭이라는 것이 얼굴 자체가 이렇게 삐뚤어져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틀어져 보이거나 이제 깨져 보이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상학적으로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얼굴의 비대칭이라는 게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턱뼈의 크기의 문제나 관절의 문제, 그리고 교합의 문제, 이러한 기능적인 것들과 이제 함께 구강암면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관상이라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구강암면외과적인 관점에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역술가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되게 얼굴 비대칭이신 분들 억울하겠다. 인상이나 표정 이런 건 바꿀 수 있어도 얼굴형, 뼈는 사실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이 안면 비대칭. 맞아요. 이 안면 비대칭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접했으면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한 번 더 수술을 이제 고민하시게 될 것 같아요. 양악 수술이나 가벼운 경우에는 이제 윤곽 수술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양악 수술과 치아 교정을 포함한 이러한 수술과 치료들로 그러한 것들을 대부분 완벽하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러한 스트레스나 고민,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한번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조금 더 좋은 관상 혹은 조금 더 좋은 얼굴의 외모나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제가 알아보니까 이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선천적인 거에도 있지만 또 후천적으로도 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네네네. 조금 더 원인을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해요. 안면 비대칭의 원인은 뭐 우리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걸 좀 세분화하면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태어날 때부터 비대칭인 사람이 있고,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으로 이제 비대칭이 되는 사람이 있겠죠. 선천적인 비대칭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얼굴 구조가 좌우가 대칭이 아닌 거죠. 이러한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비대칭이어서 고민이 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후천적인 건데, 후천적인 것 중에서도 성장 과정 에서 골격이 틀어지는 비대칭이 있고, 단순히 이제 골격 때문이 아니라 치아 교합이 안 맞아지면서 턱이 교합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편이 되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이제 종양이 있거나 외상이 있거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천적, 후천적으로 나누고, 후천적인 경우에도 총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래턱과 턱관절이 이제 연결돼 있죠. 이러한 것들이 성장 과정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쪽이 더 길게 자라거나 뭐 튀어나오거나 뭐 짧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었을 때 이런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비대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치아가 이제 막 씹는데 한쪽이 먼저 닿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 닿기 위해서, 교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그냥 닿았을 때는 비대칭이 아니지만 미끄러지면서 관절 자체가 휘어져서 편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이러한 기능적인 편의가 지속되면 비대칭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보시는 분들이 네. 얼굴 비대칭을 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거울을 보고 눈을 수평으로 이렇게 맞춰봅니다. 수평으로 맞춘 다음에 얼굴의 중심선을 이렇게 가상으로 그어 보았을 때 턱끝이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다. 보통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그 끝이 한 4mm 이상 치우쳐야 비대칭으로 보지만, 본인이 봐도 너무 확연하게 이제 치우쳐 있다. 그러면 이제 비대칭일 수 있고, 이 했을 때 위에 치아와 아래 치아가
틀어져 있다. 또한 얼굴의 중심선과 위아래 치아를 이은 중심선이 틀어져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대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하고 웃을 때 눈의 라인이랑 이 해서 치아의 라인이 휘어져 있다. 각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대칭이 있구나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대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턱을 벌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똑바로 벌어지진 않지만 그 편이 되는 정도가 심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기능적으로 비대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면 비대칭이 좀 심한 분들 봤을 때 얼굴이 조금 불편해 보이거나 불안정해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을 봤을 때 뭐 앞뒤로 이제 입체적인 느낌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눈, 코, 입이 이제 이렇게 하나의 선상에 있고 좌우의 높이 차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얼굴이 비대칭이 좀 심하신 환자분들을 봤을 때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그냥 느낌이 뭔가 불안정하네,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네, 휘어져 있네, 내가 주로 보던 사람들이랑 좀 다르네, 이러한 면에서 균형이 깨져 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불안정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인상이나 느낌이 조금 다를 경우에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인상이 잘 읽히지 않아서 굉장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정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안면 비대칭 무조건 좀 치료를 해야 할까요? 안면 비대칭이 있다고 해서 그게 기능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외모에서 본인이 불만족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에서 치료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그게 미세하거나 아니면 외모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과 왼쪽의 비대칭이 크게 티가 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느낌이 다른 정도가 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일례로 우리 엄청 유명한 톰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상악이 내가 알기로는 중심선이 한 6mm 이상 틀어져 있어요. 근데 뭐 세계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이제 얘기도 하고 매력적이죠. 그리고 우리 유명한 강동원 씨 같은 경우에도 안면 비대칭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얼굴을 이제 좌우로 보면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눈도 양쪽의 크기가 좀 다르고 사각턱 부위도 크기가 달라서 비대칭이 확실히 있어요. 하지만 강동원 씨가 양악 수술이나 윤곽 수술을 할 필요는 없겠죠. 이처럼 꼭 비대칭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 오시는 분들 중에서 딱 들어왔을 때 너무 이쁜데? 너무 잘생겼는데? 이렇게 오셔서 제가 오자마자 왜 오셨어요? 라고 이제 했을 때 비대칭이 심해요. 그러면 안 보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비대칭이 본인이 이제 너무 자세히 보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미세한 비대칭을 잡기 위해서 과도한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살의 처짐이나 더 안 좋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혹은 너무 미세한 부분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프로미스 나인의 이채영님은 왼월사 왼쪽 얼굴 사수를 한다. 그런 분들 많죠. 저도 옛날에 한때 그랬던 것 같은데, 비대칭 있는 사람은 짧은 쪽이 훨씬 더 옆모습이 이뻐요. 근데 이제 한쪽이 훨씬 더 본인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왼월사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다 한쪽만 보는 건 아니고 양쪽의 매력이 같이 이제 합쳐져 있기 때문에 비대칭이 있어서 안 이쁜 것도 아니고 비대칭이 없어서 이쁜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상학적으로 비대칭이 뭐 제일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이제 자극적인 어떤 양념이 들어간 얘기인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어느 정도의 비대칭은 뭐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다만 그게 이제 본인의 스트레스가 되거나 만약에 그게 너무 심해서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되거나 하면 실제로 받아들이는 제3자 입장에서도 보면서 좀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본인 인생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돼가지고 씹는 거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치료적인 범주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 많던데 안면 비대칭, 뭐 얼굴 비대칭일 때 단순하게 윤곽으로만 살짝 조정하면 된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한 경우도 있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합도 맞고 치아의 중심선도 맞고 그리고 치아의 어떤 수평 각도도 맞고 좌우의 어떤 사각턱의 길이, 각도, 튀어나온 정도, 크기 다 맞고 좌우 앞으로 튀어나온 정도까지 다 맞았을 때 그 턱끝만 휘어져 있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턱끝만 이렇게 가져와도 되겠죠. 하지만 일전에 우리가 비대칭이 왜 생기냐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는 발생학적으로, 그리고 편의가 돼서, 그리고 뭐 외상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때문에 생긴다고 했는데 이 모두한 것들에서 딱 그곳만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턱이 이쪽으로 삐뚤어져 있으면 이 해서 보시면 치아의 교합 평면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웃을 때 한쪽은 잇몸이 많이 보이고 한쪽은 덜 보이고, 그래서 입술이 한쪽만 올라간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그냥 웃었는데 내가 웃으면 뭐 기분 나쁘게 웃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비대칭이 있는 경우고, 뭔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수평 각도 맞고 다 맞는데 뭔가 비대칭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는 요잉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좌우로 비대칭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한쪽 볼 쪽이 더 많이 나오고 한쪽 사각턱이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러한 경우에는 윤곽 수술만으로 한쪽을 이제 했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비대칭의 느낌을 전혀 잡을 수가 없고, 아까 말했던 캔팅이 있는 경우에도 한쪽만 비대칭을 했을 경우에 전반적인 비대칭의 느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한쪽이 이렇게 크다 그러면 이렇게 착 잘라서 하면은 뭔가 대칭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얼굴에는 피부 안에 근육도 그리고 지방도 있고 뼈도 있고 뼈 안에는 신경도 치아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처럼 그렇게 이렇게 착 잘라내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한쪽에서 피질고를 아무리 많이 갈아내도 3mm에서 5mm가 전부인데, 만약에 비대칭이 한쪽이 3mm 이상이 더 크다 그러면은 갈아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곽으로 모든 비대칭을 잡으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양악 수술을 하러 재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지금의 상황을, 골격을 CT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대칭인지, 이게 윤곽으로 정말 잡힐 수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다시 수술 안 하고 큰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진단을 내려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진단 후에 이렇게 하면은 비대칭이 어느 정도 잡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윤곽 수술을 하던 양악 수술을 하던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혹시 어린 시절에 뭐 치아 교정을 해서 이 안면 비대칭까지 같이 개선하면 좀 가능할까요? 일단 치아 교정 치료라는 것은 윗턱과 아래턱 뼈의 틀에 있는 치아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치아의 중심선이 틀려져 있다라는 것을 맞춘다라는 어떤 개념에서는 그 비대칭을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뼈가 한쪽으로 휘어졌고 그리고 뒤쪽,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휘어졌다. 이거는 우리가 치아 교정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뼈를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교정적인 치료로 해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이 하면은 치아가 삐뚤빼뚤 막 비대칭이 있어서 싫어. 이걸 고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교정 치료를 해도 됩니다. 근데 입을 다물고 있을 때도 뼈 모양이 비대칭이어서 이걸 고치고 싶어. 그거는 이제 치아 교정이랑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거울 앞에서 입을 다물고 보고 입을 열고 이 하고 보고 했을 때 내가 싫은 게 치아의 비대칭인지 턱 뼈의 비대칭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면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본인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 네. 안면 비대칭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능하면 최소한의 수술로 다들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교합이나 비대칭이나 이러한 것들이 크게 골격적으로 없지 않은 상황에서의 간단한 뭐 사각턱의 양쪽 차이라든가 턱 끝의 차이라는 것은 윤곽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좀 심각하게 옆으로 많이 가고 캔팅이라는 것도 함께 있고 요잉이라는 것도 함께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이제 삐뚤어져 있다, 그러면서 교합까지 안 맞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양악 수술과 윤곽 수술이 함께 필요한데, 상압은 어차피 루포트 1이라는 어떤 일정한 술식이 이제 정해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위턱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거는 뭐 술식이 정해져 있는데, 하악 같은 경우에는 SSRO라는 이렇게 분리하는 술식과 IVRO라는 관절만 탁 자르는 술식이 이제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수술 환자 개개인마다 조금씩 하악에 생겨 있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SSRO와 IVRO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면 교합을 맞추고 전반적인 비대칭을 잡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비대칭이 이제 왼쪽으로 좀 심하죠. 상하게 꺼짐도 있고 하하게 좀 튀어나온 정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턱을 잘라서 비대칭을 맞추면서 회전을 해서 이쪽을 좀 튀어나오게 하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악도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이제 SSRO를 쓰긴 하였는데 SSRO를 통해서 분리해서 가져오고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돌려서 회전을 해서 턱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윤곽을 굉장히 갸름하고 이쁘게 만들면서도 비대칭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악의 관상으로 꼽힌 얼굴의 비대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구강아간면외과 양악수술이나 윤곽수술을 오시는 환자분들의 많은 부분이 비대칭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이제 수술을 받은 이후에 제가 이제 뭐 편지 받거나 뭐 환자분들이 잘 됐어요 이런 말씀 듣는 게 이제 제 업의 이제 보람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뭐 결혼도 잘하고 뭐 이제 취업도 잘 되고 일도 잘 풀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아 이게 정말 관상이랑 다 있나라는 것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 다 있겠죠. 제 3자가 봤을 때 훨씬 더 매력적으로 이제 바뀌니까. 그러한 분들 중에서 유독 비대칭이 있었던 분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반응과 그 더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안면 비대칭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비대칭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아간면외과 박재봉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